쪽에서 배꼽 쪽으로 왔다 갔다 30분씩을 양쪽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줄자로 측정을 해보시면 적게 줄으신 분은 4, 5cm, 많이 줄으신 분은 12cm까지 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는 지방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줄어든 걸로 표시가 되는데, 그런 다음에 활동을 하셔야 그 녹은 지방이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몸에 쌓이게 되는 경우는 10개를 섭취를 했는데 5개를 쓰면 5개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하지방으로, 그 다음에는 내장지방으로, 그 다음에는 혈관지방으로 차차 지방이 퍼져갑니다. 그런데 지방이 쌓여있는 곳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는 곳은 염증이 쉽게 발생이 되고, 염증이 발생된 것은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방이든 체지방이든 우리가 혈관지방이든 지방을 녹이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게 해주면은 우리가 지방이 분해돼서 몸에서 남지 않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지방을 녹인 다음에 연소시키기 위한 건데, 초음파로 먼저 문질러 놓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운동을 3시간 해서 지방이 연소될 시간에 30분 만에 연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녹여놨기 때문에 녹는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초음파가 이렇게 지방까지 녹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그 초음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우리 몸의 줄기세포는요, 스템셀은 어떤 형태로든 분화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혈관벽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왕성하게 작용을 하면 혈관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간세포 손상이 있으면 줄기세포가 간세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연골이 마모가 되어서 연골세포가 부족하다면 연골세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원하는 형태의 모든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 줄기세포인데, 그거는 아까 순환계로 얘기한 경락에 있습니다. 우리 경락 속에는 산알이라고 하는 알들이 무수히 떠다니는데, 그거를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이 바로 줄기세포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지금 그 줄기세포 연구 때문에 굉장한 반향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모든 의학계에서 줄기세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경락순환이 잘 되면은 그 줄기세포가 몸에 망가진 부분의 세포를 자기가 스스로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가 센 사람을 경락이 잘 도는 사람이라고 하고, 기가 약하면 경락이 잘 안 도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이 경락을 불과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서 알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사람이 살아있을 땐 경락이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경락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락의 두께가 머리카락 두께로 투명하기 때문에 경락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눈으로 봐도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은 어톱시 해부학을 통해서 대부분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의학 공부를, 신체 공부, 기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락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걸 염색에 성공을 해서 경락도 혈관, 리프관과 똑같이 우리 몸을 다 같이 타고 도는 순환계라는 게 정식으로 밝혀졌고 인증이 됐고, 그래서 경락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프라임의 뜻을 따가지고 프리모 베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혈관은 블러드 베슬, 림프관은 림포시틱 베슬, 경락은 바로 프리모 베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락의 중요성이 그렇게 인정이 됐고, 우리 초음파는 지금 말씀드린 혈관, 림프관, 경락을 순환을 촉진시키는 원리가 가장 핵심적인 원리고, 우리 몸의 원래 기능을 되살리는 원리가 바로 우리 몸의 순환계가 정상적으로 순환되게끔 하는 겁니다. 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환계가 안 되는 것은 막혀서 그렇고, 막힌 것을 청소하고 염증이나 모든 원인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혈류가, 림프류가, 경락이 정상적으로 잘 돌게 되면서 몸이 스스로 복구가 되는, 그게 인체의 시스템입니다. 다만 우리가 양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섭취한 약품이나 수술의 흔적, 신경을 자르는 그런 결과가 우리 몸의 그런 시스템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것보다 대체의학 중에서 핵심이 되는 순환계를 촉진시키는 초음파를 쓰시면은 굉장히 손쉽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몸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음파가 하는 일이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콜라겐, 연골을 재생을 촉진을 하고 지방을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가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고요. 이 초음파가 우리 몸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근본 핵심 원리는 초음파는 심부온열 치료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면 세포가 2도씨 정도 상승되게 되면 그 세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혈류, 림프류, 경락이 빠르게 그쪽을 지나가면서 식혀주는 게 우리 몸의 항상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온열 치료를 할 때 피부부터 뜨겁게 하는 온열 치료는 심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섭씨 60도부터 피부에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65도, 70도까지 끌어올려야 불과 40도에 가까이 조금 갈까 말까 하는데 70도, 80도까지 가면은 45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화상을 먼저 입게 됩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피부는 뜨겁게 하지 않고 속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피가 순식간에 돌아서 그 순환이 촉진이 되게 되는 거죠. 초음파를 쓰면 왜 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냐면요. 첫 번째, 소음파는 음의 파동, 즉 음의 파동이 우리 몸의 세포 간의 분자 간의 마찰을 일으킵니다.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마찰이 일어난 세포 간에는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마치 손바닥을 빨리 비비면 뜨거워지듯이. 그런데 다른 초음파보다 우리 초음파가 빠른 이유는 그게 훨씬 빠르게 문지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화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열, 즉 이화열로 심부가 뜨거워집니다. 이화열은 물질이 분해되면서 형태가 바뀌면서 열 에너지로 변경이 되면서 물질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첫사줄을 벤치나 프라이어로 딱 끊을 수가 있지만은 그게 벤치나 프라이어가 없을 때 우리가 손으로 철사줄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클립 가지고 실험해 보셔도 돼요. 하면은 거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그 철사줄에 들어가 있는 물질, 뭐 니켈, 크롬, 몰리브덴, 주석, 아이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묶여 있다가 그것이 반복적인 운동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 끊어질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그 물질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로 전환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이화열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우리가 몸에 쓰게 되면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조그맣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이게 분리가 되면서 쪼개지면서 열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 그 이화열에 의해서 순식간에 온도가 상승이 되게 되고, 그 빠르게 온도가 상승된 것을 빠르게 식히기 위해서 피가 빠르게 이동을 하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음파는 심부의 열을 일으키고 그 열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촉진, 경락순환을 촉진,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서 우리 몸의 순환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조금만 불이면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만 아파트나 건물 전체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수백 대 막 이렇게 와서 물을 뿌려야 꺼지듯이 이렇게 빠른 열이 올라갈수록 피가 더 빨리 돌게 되고 그쪽을 빨리 식힐 수 있는 우리 몸의 순환계가 촉진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순환만 촉진되는 게 아니라 신진대사도 촉진이 됩니다. 즉 이물질이나 노폐물도 빨리 빠져나가게 되고, 여기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뼈대가 있죠. 골격계. 그래서 그 골격계는 뼈가 혼자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뼈에는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 근육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은 바로 신경입니다. 신경은 예를 들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가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이런 걸 걸어놓고 스위치를 키면 불이 켜지듯이 신경에서 뇌에서부터 명령이 전달이 돼서 근육으로 가서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전달되는 원리는 뇌에서부터 뉴런, 시냅스, 뉴런, 시냅스 이렇게 해서 연수를 통해서 척추를 통해서 온몸의 조직이나 기관이나 모든 근육에 신경이 전달이 되고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즉 뇌경색을 맞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뇌혈류에 혈전이 끼어서 피가 못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는 어디로 갈 피였냐면 저의 신경을 통해서 팔 쪽으로 갈 신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막혔으니까 신경에 피가 영양 공급을 못하니까 신경이 죽습니다. 신경이 죽게 되면 제 팔로 가는 신경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근육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팔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콩을 맞는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고, 이렇게 혈관이 피가 신경에 공급이 되지를 않으면은 신경이 죽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신경질 전달을 뉴런 시냅스에 아주 미세한 생체 전기라는 것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아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중뇌에서 나오는 도파민과 생체 전기에서 나오는 그 전기, 생체 전류로 신경의 흐름을 통제하고 전달시킬 수 있게 하는데 초음파를 쓰게 되면 세포 간의 마찰, 바로 이 마찰에 의해서 생체 전기가 왕성하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더 촉진이 되고 근육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면 더더욱 신경 전달이 더 잘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순환계와 전달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전달이 되면 되는 것인데 초음파는 그걸 근본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세포 간의 마찰을 통해서. 참고로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났을 때 심장을 박동을 치는 6.5V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장 박동이 2V, 2.5V로 낮아지면 심장에 더 이상 박동이 가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되는 걸 뿐이고요. 그리고 생체 전기는 약 20mA 이하의 낮은 전기 값인데 그거는 우리 세포 간의 대전 그리고 삼투압 이런 걸 통해서 마찰을 통해서 자가 발전을 하는 전기입니다. 이 자가 발전을 해서 만든 전기가 바로 신경을 전달시키는 핵심 물질이고 이 전기가 너무 약해지면 신경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곳마다 장기가 됐던 조직이 됐던 근육이 됐던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거고 저해가 오는 거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기능이. 그래서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 몸이 좋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발가락의 신경이 상당히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여자들 무지외반증이 생긴 사람은 발가락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에 뼈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 그 원인은 하이힐이나 앞이 좁은 신발을 오래 신다 보니까 피가 통하지 않아서 발가락 쪽에 피가 잘 못 가는 것이고 엄지발가락 쪽에 피가 잘 못 가면서 거기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던 연골이 잘 재생이 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 서로 닿아서 아프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스스로 그 아픈 걸 안 아프게 하려고 뼈를 밀어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로 똑같이 경추 뒷목도 뼈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허리 쪽에도 뼈가 튀어나오는 경우나 혹은 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똑같이 관절 사이에 연골이 부족해서 뼈가 닿는 거를, 즉 그로 인해서 아픈 거를 내 몸이 스스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 닿게끔 뼈를 밀어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인 경우도 연골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발 뒤꿈치 쪽에서 복숭아뼈 양 밑에 쪽에 거기서부터 초음파로 문지르시고 그 발바닥 발 안쪽 바깥쪽 모서리 쪽을 타고 초음파로 문지르시고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그리고 발가락 그리고 발등, 발목을 많이 문질러 주시면은 거기에 피가 정상적으로 지나가면서 신경이 살려됩니다. 테스트를 해보시려면은 처음에 발을 쭉 뻗고 힘을 줘서 발가락을 당겨보셔서 이게 얼마나 버티냐를 보시면 됩니다. 발가락이 쉽게 당겨오면 거기 신경이 죽은 거고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로 발을 관리하신 다음에 똑같이 해보면 힘이 더 들어간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발가락은 모든 신경을 1차적으로 조절을 하고 우리 몸의 반사신경으로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체중을 버텨줍니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질 않으면 체중을 발가락에서 버티지 못하면서 무릎으로 실려서 무릎이 아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다리에 기운이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도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파킨슨 증상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때도 발가락 쪽에 많이 문질러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분이 다리가 안 떨리게 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면 초음파로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라는 건 무엇이냐? 소리다. 소리인데 귀에 안 들린다. 그 소리의 특징대로 이 소리는 강하면 멀리까지 전달이 되고 약하면 멀리까지 못 가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리이기 때문에 반사를 합니다. 뼈 가까운데 초음파를 대고 있으면 금방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초음파가
어느 순간이 되면 튕겨나오면서 들어가는 총파를 막아버리게 되면서 그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가 열로 바뀌면서 뜨거워지면서 총파를 막게 됩니다. 즉,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총파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안 들어가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뼈 가까운 데서 뜨거워진 경우는 바로 움직여 주시면은 총파가 튀어나오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게 없어지는 걸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